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암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에요. 일단 내가 수술했어요. 회복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. 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나는 회복을 잘하고 싶어. 특히 내가 수술을 했는데 배액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주머니 같은 걸 차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상처를 봉합제거를 못하고 내가 갔어요. 또는 수술을 하고 났더니 뭔가 거기에 물이 차는 장액종이 발생을 했어요. 닥터 BTS. 안녕하세요. 닥터 BTS 김준영 원장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? 자, 오늘은 저희가 유방암 갑상선 암 이외에 다른 암 환자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저희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암 요양병원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자, 암 요양병원 제가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, 첫 번째는 저희가 암 요양병원을 왜 가는가? 그리고 암 요양병원의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가?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암 요양병원을 왜 갈까요? 자,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 이외에 다른 암 환자분들도 많이 가는데요. 자, 암 요양병원을 가는 이유는 일단 내가 수술했어요. 회복을 너무 빨리 하고 싶어. 또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 나는 회복을 잘하고 싶어. 이런 분들, 빠른 회복을 위해서 많이 가십니다. 자, 두 번째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했어요. 너무 힘들죠. 이런 분들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고, 그 부작용을 빠르게 대처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집중적인 면역 치료. 주사로 주로 치료를 하는 면역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싶어. 이런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도대체 암 요양병원에 가는 걸까요? 자, 장점은 제가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장점. 일단 회복이 빠를 수 있습니다. 집중적인 회복이 가능하죠. 자,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가세요. 암 요양병원에. 특히 50대, 60대 어머니들이 많이 가시는데, 자, 우리 어머니들이 만약에 내가 암 요양병원 안 가고 집으로 갔어요. 근데 남편분이 보시기에 또는 자녀분이 보시기에는 너무 환자분이 괜찮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 밥도 해드려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집안일을 안 할 수도 없고요.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 특성이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일이 보이면 그걸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대부분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쉴 수 없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복은 좀 더뎌지고, 자,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내가 아무런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복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암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빠른 회복은 확실히 보장이 되겠죠. 자, 두 번째는 내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,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. 그 부작용이 생긴 거를 확실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다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, 특히 내가 수술을 했는데 배액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주머니 같은 걸 차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상처를 봉합 제거를 못하고 내가 갔어요. 또는 수술을 하고 났더니 뭔가 거기에 물이 차는 장액종이 발생을 했어요.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요양병원에 갔을 때 의료진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하고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항암을 하고 나왔더니 내가 백혈구가 떨어졌어. 그래서 열이 나. 이런 부작용이 생겼으면 그 점에 대해서 빨리 검사를 하고 어떤 주사를 통해서 빨리 백혈구로 회복하는 그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암 요양병원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부가적인 암 치료인 면역 치료를 내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. 자,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부가적인 치료를 하시는 거를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. 암 수술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치료로는 사이모신 알파나 미술도 같은 주사요법이 있고요. 아니면 온열 암 치료나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림프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, 이 점들을 우리가 입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이런 것들은 내가 외래를 통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입원을 하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입원을 한 김에 집중적으로 면역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장점인데 단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, 첫 번째 단점. 일단 너무 비싸요. 자, 만약에 실손보험 실비가 없는 분들이면 무조건 부담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비용적으로도 조금 무리가 생길 수 있다. 자, 두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를 강요받을 수가 있어요. 이제 대부분의 암 요양병원은 어떤 프로그램이 패키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이런 병원들이 있거든요. 자, 설령 나는 집중적인 면역 치료를 받고 싶은데 여길 갔더니 비타민 수액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강요를 받아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또 무조건 해야 돼.
근데 하필이면 걔네들이 또 고가의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또 금액적으로도 또 부담이 있어. 자, 이런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단점은 내가 혼자 있는 곳이 아니죠. 암요양병원. 이제 보통은 이제 다양한 암 환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좀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일기 암 환자다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술하고 치료가 좀 빨라.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계신 분은 사기예요.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죠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감정이 이입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앞서 제가 장점과 단점 각각 세 가지씩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만약에 암요양병원에 가야 되겠다. 그러면 이 장단점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암요양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죠. 암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내가 이런 병원은 꼭 가야 된다. 이런 병원을 좀 가는 거를 좀 꺼려 하셔라.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 BTS 김준효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